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핫스퍼가 2024-2025 시즌 UEFA 유로파 리그 페이지 5차전 경기에서 홈 경기 AS 로마전 아쉽게 2대2로 비겼습니다.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했고 뿐만 아니라 가능한 최고의 선수들로 경기를 치렀던 토트넘인데요. 2대1로 앞서가던 경기 3대1 내지 4대1로까지도 쐐기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지만 그 기회들을 살리지 못한 가운데 후반 중반에 손흥민 선수가 교체 아웃됐고 그리고 나서 로마의 파상 공세, 동점골을 위한 공세가 이어지던 끝에 또 한 번 토트넘이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을 하면서 풋멜세게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내주면서 2대2로 비겼습니다. 사실 첫 번째 동점골을 내준 상황도 이 세트피스로 내주다 보니까 세트피스 수비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경기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에 대해서 영국 현지 실시간 중계방송 그리고 영국 현지 언론들이 페널티킥으로 넣은 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했고 그 외에도 통계 기록으로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이날 토트넘에서 가장 뛰어난 플레이를 펼친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현지 중계의 반응, 현지 전문가들의 반응 그리고 현지 언론 평가와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어떤 점들이 좋았는지 정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끝난 유로파 리그 페이지 5차전 경기의 중요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토트넘이 로마와 2대2로 비긴 가운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후뱅 아모린 감독 체제로 첫 승, 노르웨이 클럽 보데글림트의 접전 끝에 3대2로 승리했고요. 또 다른 빅매치였던 레알 소시에다드와 아약스의 경기는 레알 소시에다드가 2대0의 완승을 거두면서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페네르바체도 슬라비아 프라하 체코팀과의 원정 경기 무조건 고전을 했지만 2대1로 이겼고요. 흥미로운 결과가 이제 토트넘과 앞으로 또 만나게 될 팀들이죠. 6차전 상대인 레인저스가 프랑스 클럽 니스와의 원정 경기를 4대1로 크게 이긴 것. 그리고 또 다른 토트넘의 상대인 호펜하임은 스포르팅 브라가와의 포르투갈 원정 경기에서 0대3으로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로 토트넘은 16강에 직행할 수 있는 8위 순위권에서 살짝 벗어났어요. 그래도 승점 차이가 크게 벌어진 건 아닌데요. 라치오가 이번 라운드에 루도고레츠와 비기면서 연승 행진이 멈췄습니다. 승점 13점 그래도 선두를 지켰고 아틀레틱 빌바오도 승점 13점 2위, 프랑크푸르트 역시 골득실차 차이로 승점 13점이지만 3위고요. 토트넘의 승점 10점이니까 차이는 3점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 외에 갈라타사라이와 안더레흐트가 승점 11점으로 4, 5위고 아약스, 리옹, 레인저스가 이제 토트넘과 승점이 같은데 골득실차에서 토트넘이 밀리면서 9위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시작 5분 만에 손흥민 선수의 페널티킥으로 토트넘이 앞서가다 보니까 조금은 손쉬운 승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이 페널티킥은 사르가 문전을 침투하는 상황에서 훈멜스 선수가 차단하려다가 발을 뻗은 것이 공은 건드리지 못하고 사르의 다리만 건드려 넘어치는 상황이 되면서 처음에는 주심이 공과 함께 차단한 거라고 생각해서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았는데 VAR 신호가 들어왔고 그 VAR 신호상 본인이 또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온필드 리뷰까지 진행한 이후에 페널티킥을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게 주어진 이른 시간의 페널티킥, 손흥민 선수가 키커로 나섰는데 이날 정말 이 스빌라르 골키퍼가 어마어마한 선방능력을 보여줬던 이날 경기 거기 대부분의 매체들이 최고의 선수로 선정했던 선수였는데 이 스빌라를 완벽하게 속인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이날 경기가 영국에서 TNT 스포츠에서 중계를 했는데 스카이 스포츠 방송 역시 실시간 문자 중계와 라디오 중계를 진행을 했거든요. 음성 중계를 진행을 했는데 이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골이 들어가자 토트넘 캡틴 손흥민 선수가 스빌라르 골키퍼를 롱웨이, 다른 방향으로 보냈다. 즉 속이고 나서 상대 골키퍼의 심리전 이 수싸움에서 이겨내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침착하게 차 넣으면서 성공시켰다. 이게 그냥 운에 맡긴 그냥 후린 골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지능적으로 성공시킨 페널티킥이었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BBC 라디오 5를 통해서 또 라디오 해설을 실시간으로 진행을 했는데 토트넘 출신이기도 하고 또 잉글랜드 대표 골키퍼 출신인 폴 로빈슨이 해설위원으로 나와서 이 손흥민 선수의 페널티킥 득점에 대해서 골키퍼의 입장에서도 굿 페널티였다. 좋은 페널티킥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충분히 he takes his time. 시간을 갖고 골키퍼와 이제 수싸움을 가지고 골키퍼가 무너지도록 만들면서 해결을 했는데 그렇게 시간을 갖고 홀문의 하단 구석으로 이제 밀어넣은 상황은
손흥민 선수가 not afraid to wait. 기다리고 상대가 무너지기를 침착하게 지켜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심리전을 걸고 한번 탁 타이밍을 죽였을 때 오히려 그걸 이제 골키퍼에게 당하게 되는, 골키퍼가 그 상황을 오히려 읽게 돼서 주도권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실축이 나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상대 골키퍼가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마무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죠. 토트넘 입장에서 이 경기를 환상적으로 출발하게 됐다라고 얘기했던 정말 중요했던 페널티킥 선제골이었는데요. 물론 아쉬웠던 장면도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이제 이런 치열한 공방전 끝에 동점골을 내줬다가 또 다시 앞서가는 골을 쿨루세스키의 어시스트를 통해서 존슨이 기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35분쯤에 다시 더 이제 경기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득점을 필드골로 넣을 수 있었거든요. So nearly 3대1이라고 이제 BBC 스포츠의 라디오 해설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데안 쿨루세스키의 슈팅이 이제 골대를 때리고 나왔을 때 토트넘의 공격팀도 문전으로 쏠려 있었고 로마의 수비수들도 문전으로 쏠려 내려오면서 막으려고 했을 때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흐른 공을 손흥민 선수가 받았고 여기서 바로 슈팅을 때렸는데 이게 골대를 넘어갔던 겁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는 사실 폴 로빈슨이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결정력과 침착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incredible miss from Son. 손흥민 선수로서는 믿을 수 없는 찬스 미스다. 손흥민 선수가 이런 기회를 놓칠 선수가 아닌데 어떻게 이걸 놓쳤지? 7야드밖에 안 됐던, 골문에 한 10m도 안 되는 정말 근거리에서 때린 슈팅이었는데 이걸 놓쳤다. 나도 손흥민 선수가 이걸 왜 놓쳤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도 머리를 감싸주면서 이거 내가 왜 놓쳤지라고 아쉬워했는데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쿨루세스키 선수가 왼발을 쓰면서 이날은 이제 이선의 이제 전천후 프리로를 맡았잖아요. 공미 역할로 뛰면서 이선 영역을 전체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왼쪽으로 치고 꺾어 들어가면서 본인이 이제 왼발 슈팅으로 대각선으로 딱 때렸어요. 조금 각이 아쉽기도 했었어요. 충분히 구석으로 넣을 수 있었지만 스핀이 먹다 보니까 스핀이 먹어서 감아 들어가다가 골대 때리고 나왔거든요. 이게 그냥 쭉 날아갔으면 골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게 튀어져 나와서 흐른 공을 손흥민 선수가 이 영역을 너무나 침착하게 보고 달려 들어갔거든요. 수비수들이 따라오지 못한 상황에서. 근데 여기서 이미 골키퍼도 넘어져 있었고 물론 앞에 이 수비수들 3명이 몸을 이제 던지면서 육탄 방어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넘겨서 이 상단으로 꽂아 넣기 위한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게 지나간 거죠. 왜 빗나갔느냐 하면은 골키퍼가 이쪽으로 때릴 경우 이 각도를 막을 수가 있고 오른쪽의 각도는 또 한 명의 수비수가 던지고 몸이 있고 마누코네도 달려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은디카도 가운데를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툭 밀어 넣었다가는 막힐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놓친 것은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빅찬스였던 것은 아니다. 토트넘이 이날 맞이했던 빅찬스는 여럿이었는데 이것은 빅찬스가 아닌 그저 무려 4-5명의 로마 선수가 골문 앞을 지키고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손흥민 선수의 아쉬움이 전반 40분 조금 이제 회심의 슈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번에 때렸던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막힌 것은 그레이트 세이브라는 표현이 BBC의 라디오 해설에서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때린 구석으로 연결한 가마차기 슈팅, curls a shoot toward goals. 골문 안으로 정확하게 보낸 가마차기 슈팅, 브릴리언트했는데 그 슈팅을 밀레 스빌라르 골키퍼가 또 다른 브릴리언틀리 눈부신 플레이로 막아냈다. 그의 왼쪽 핑거팁스 손가락으로 툭 막으면서 어마어마한 선방을 했다. 토트넘이 하프타임이 되기 전에 3대1을 만들고 싶은 맹공을 펼쳤는데 그게 이제 또 한 번 무산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골키퍼인 폴 로빈슨 역시 브릴리언트 세이브 프롬 스빌라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상황은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무너뜨리면서 수비를 또 감아 넘어가면서 수비를 벗겨내면서 때린 정밀한 슈팅이 아쉽게도 골포스트 구석으로 향했는데 로마 골키퍼의 눈부신 선방에 의해 막혔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 역시 빅 세이브 스빌라르라고 하면서 이 스빌라르 골키퍼가 정말 큰 선방을 해냈다. 토트넘이 포스트 바깥을 정말 잘 노린 가마차기 슈팅으로 쿨세트케의 상황이 무산됐을 때 잘 연결을 했는데 이 스빌라르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오른쪽에서 포로 선수가 시도한 왼발 슈팅이었어요. 오른발 슈팅으로 때리게 좀 이제 상대 수비가 각을 잡고 있으니까 한번 접고 크로스를 이제 올리는 게 아니라 바로 슈팅을 때렸거든요. 이 슈팅이 아무래도 왼발로 때리다 보니까 본인이 시도했던 각만큼 잘 감기지 않으면서
마누콜의 머리를 맞고 퉁 뛰어올라서 뒤로 흐르게 됩니다. 그 공이 다행히도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 그 손흥민 선수를 막기 위해 로마의 오른쪽 센터백인 만치니가 달려 나왔어요. 달려 나오면서 각을 좁혔고 또 스빌라르 골키퍼도 니어 포스트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 사이를 꿰뚫고 골을 넣기가 정말 쉽지 않았는데 손흥민 선수가 만치니가 달려 들어오면서 비운 이 공간, 바깥쪽 파포스트 공간을 포착하고 감아 때린 겁니다. 이거는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감아 때린 슈팅이 골키퍼의 선방, 지금 보시면 상대 수비수를 완전히 감아내고 때렸는데 왼손에 손끝에 탁 걸리면서 아쉽게 무산이 된 겁니다. 이렇듯 뭐 좋은 선제골 성공이라든지 그 외에 결정적인 기회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통계 매체들은 토트넘에서 가장 뛰어났던 선수로 손흥민 선수, 그리고 로마에서 가장 뛰어났던 선수로 골키퍼 스빌라르를 꼽았고 그 중에서도 이날 정말 많은 선방을 기록한 스빌라르가 경기 최우수 선수로 대부분의 매체들에 의해 선정이 됐어요. 스빌라르의 평점이 폰몹 기준으로 9.2점이었고요. 손흥민 선수의 평점은 8.2점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77분 동안을 뛰면서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평점, 토트넘 팀 내 최고의 선수로 선정이 됐죠. 이날 결정적인 기회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주지 않았던 솔랑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고전 끝에 6.6점이었고 또 다른 토트넘의 득점자인 존슨이 7.9점, 그리고 어시스트를 기록한 쿨루셉스키가 7.7점 등이었고 페널티킥을 얻어낸 사르가 7.5점,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만큼 영향을 발휘했던 포스터 골키퍼, 이날 엄청난 선방으로 패배 위기를 좀 막아냈던 골키퍼 포스터도 7.9점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찌됐거나 토트넘에서는 유일하게 손흥민 선수가 8점대의 평점을 받았고 또 로마 수비수 훈멜스 8.4점, 은디카 8.5점, 앙헬리뇨 8.0점 등 로마의 수비 라인의 선수들이 높은 평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토트넘의 공격이 위협적이었는데 그 토트넘의 공격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선수가 손흥민 선수였다는 것은 손흥민 선수의 이날 영향력이 높았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소파스코어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평점이 7.7점으로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았고 존슨 7.4점, 페드로 포로 7.4점, 그리고 포스터 7.5점이었어요. 도미닉 솔랑키가 6.1점이었고 역시 경기 최고의 선수는 손흥민 선수의 슈팅을 결정적으로 선방해냈던 밀레 스빌라르 9.0점이었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에서도 손흥민 선수에게 7.4점으로 높은 점수를 줬는데 다만 존슨에게 7.6점을 줬어요.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존슨도 또 그런 슈팅이 골대위를 넘어갔던 빅찬스 미스가 있었는데 그 상황은 손흥민 선수의 슈팅 상황 때보다 더 적은 수비수들이 골문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였다는 점에 있어서 그 기회를 놓친 존슨에 대한 평가가 더 낮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후스코어드닷컴 역시 스빌라르에게 8.4점 주면서 이 경기 맨 오브 더 매치가 다 스빌라르라는 점을 말씀드린 대로 이 손흥민 선수의 결정적인 슈팅을 막아냈던 스빌라르의 영향력이 2대2 무승부 과정에 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손흥민 선수의 개인 기록을 보면 이제 소파스코어에서 7.7점을 줬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일단 뭐 한 골을 넣고 기대 득점이 꽤 높았던 부분들, 기회가 더 있었는데 두 골은 넣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따랐던 경기였던 것은 맞습니다. 이날 세 번의 슈팅 중에 두 개가 유효 슈팅이었고 거기서 한 골이 나왔었고 드리블 돌파 시도도 두 번이었는데 두 번 모두 성공하면서 100%였고 패스 성공률도 81%, 키패스 2개 있었고 지상볼 경합, 상대와의 공 다툼에서도 4번 중에 3번을 승리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가 또 하나 중요했던 점은 클루셉키의 어시스트에 의한 존슨의 골 과정에도 손흥민 선수의 영향이 있었어요. 디발라가 오른쪽으로 전개 패스를 할 때 손흥민 선수가 더 빠르게 따라 내려가면서 이 공을 차단했거든요. 그 차단과 동시에 손흥민 선수가 공격을 역습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판단을 했어요. 차단과 동시에 사르에게 패스를 줬거든요. 그리고 사르가 길게 뒷공간으로 연결한 공, 크루세스키가 왼쪽 측면 뒷공간으로 빠져들어서 내준 컷백을 솔랑키가 수비를 몰아둔 상태에서 뒤에서 들어온 존슨이 마무리한 겁니다. 기점 패스를 사르로 볼 수 있겠지만 로마의 공격을 차단한 선수가 손흥민 선수였고 차단과 동시에 또 빠르게 사르에게 넘겨준 패스의 판단까지도 좋았기 때문에 설계자는 손흥민 선수였다라고 볼 수 있는 또 그런 장면이었죠. 결국엔 본인이 해결한 페널티킥과 더불어 이 두 번째 골 과정도 손흥민 선수가 관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웠던 부분들, 이단 경기에는 솔랑키 선수가 물론 많이 뛰기도 했고 또 체력도 떨어졌겠지만 시야가 좁다, 좀 시야를 넓게 가져갔다라면 충분히 또 골이 나올 수 있었던 장면이 있었어요. 토트넘의 역습 장면이었잖아요. 끌고 올라올 때 왼쪽에 손흥민, 사르 뛰어들어오고 있고 오른쪽에 존슨, 크루세스키가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왼쪽 공간이 더 잘 벌려져 있었다. 근데 솔랑키가 이쪽을 아예 보지를 못했다. 이미 물론 상대 수비수들이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로마 수비수들이 손흥민 선수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크루세스키 쪽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위치였어요. 어디를 줘도 관계가 없었다. 그래서
클루세스키에게 주는 척하면서 거꾸로 이쪽으로 줬다면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가 왔을 것이고 또 클루세스키가 오른쪽에서 각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른발 슈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접고 왼발로 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타이밍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줬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클루세스키에게 패스를 주고 말았죠. 결국 클루세스키가 상대 수비의 커버에 당하게 되면서 슈팅을 못하고 컵백을 주려고 한 게 수비에 걸려서 뒤로 흘렀어요. 그때 이제 존슨이 슈팅한 게 크게 허공을 가르면서 빅찬스 믹스가 됐는데 이때도 손흥민 선수가 달라고 하잖아요. 솔란키도 안 줬는데 존슨도 안 준 거예요. 물론 여기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게 공격수의 입장이지만 옆으로 내줬다면 좀 더 확실하게 슈팅이 가능했다. 존슨과 솔란키가 시야와 판단력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유럽 전역을 커버하는 방송사 유로스포츠는 이날 경기 이제 평점에서 토트넘에서는 클루세스키에게 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줬고 그 다음으로는 손흥민 선수에게 7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뭐 득점을 올렸기 때문에 존슨도 7점이었고 수비 라인의 데이비스도 7점, 포스터 골키퍼의 선방도 7점이니까 손흥민 선수가 대체적으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또 유로스포츠 역시 그 과정에서 PK 득점이긴 해도 손흥민 선수의 PK 성공이 He sends the goalkeeper the wrong way. 골키퍼를 반대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넘어지게 속였던 부분들이 좋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린 것이죠. 영국 언론의 평가에서도 뭐 토트넘의 담당 기자, 토트넘의 경기를 모두 취재하는 스탠다드의 댄 킬패트릭, 풋볼 런던의 알렉스테어 골드 기자 모두 손흥민 선수에게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댄 킬패트릭은 7점으로 준수한 점수를 줬어요. 물론 뭐 알렉스테어 골드 기자는 그의 풀 리듬은 아니었다. 기회들을 좀 놓치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6점을 주긴 했는데 그래도 이 스탠다드 역시 손흥민 선수가 넣었던 페널티킥은 단순히 쉬웠던 페널티킥이 아니라 상대의 정말 엄청난 선방을 펼쳤던 스빌라르를 상대로 실수를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수수하면서 이겼던 부분이라든지 또 무산됐던 득점 기회도 스빌라르의 스마트 세이브 덕분에 그게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골을 못 넣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거나 2대2 무승부, 토트넘이 자력으로 그래도 8위를 노릴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많이 실망할 상황은 아니고 다만 이날 드러났던 문제점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적으로 뭐 솔랑키와 존슨의 판단이나 공격 패턴이나 또 패스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또 세트피스 실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경기 상대들이 또 세트피스에 강한 팀들이라는 점에 있어서 더더욱 감독의 준비가 중요한데요. 오는 주말 12월 1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는 풀럼과 홈 경기로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경기가 펼쳐지고 솔란키의 친정팀이자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이 정말 영리한 전술 전략을 구사하는 감독으로서 올 시즌 좋은 경기력과 성적을 내고 있는데 그 이라올라 감독의 본머스와 12월 6일 금요일 새벽 5시 15분에는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엔초 마레스카 감독의 첼시와 12월 9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홈경기 런던 더비를 치르고요. 이번 로마전 무승부로 지금 토트넘보다 앞선 8위에 올라있는 레인저스와의 유로파리그 맞대결에 굉장히 큰 게 걸려있어요. 이 경기를 못 이기면 토트넘이 8위권 안으로 못 들어갈 수 있고 진다면은 또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겨야 되는 경기가 됐거든요. 정말 쉴 틈 없이 12월에는 9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12월 13일 금요일 새벽에 열릴 레인저스와의 유로파리그 경기까지도 빡빡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2월 16일 월요일 새벽 4시에 있을 사우스햄튼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경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12월 20일 금요일 새벽 5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카라바오컵 8강전 경기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 경기를 또 잘 치러야 되다 보니까 사우스햄튼전은 또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 가야 된다. 이 로마전에 비긴 거는 레인저스전과 이 사우스햄튼전의 이 로테이션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는 점에 있어서 앞으로 이어질 주중 주말 경기, 연속 경기, 이 6경기 모두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는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풀럼과의 경기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풀럼전에는 또 손흥민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쳐 보일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한준TV의 풀럼전 입중계뿐 아니라 또 앞으로 이어질 현지 반응과 또 정밀한 독점 정보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